주택연금들 신청하고 계시고 또는 주저하고 계시는 분들도 있는데요. 주택연금을 가입하려고 하면 최대 걸림돌은 자식들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만약에 돈이 없었어 봐. 오늘 한 끼는 좀 저렴한 걸로 먹어야 되나? 우리 애들 또 놀러 오면 어떡하지? 아이고, 한숨 쉬어. 이러다 보면 사람들이 점점 늙어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집으로 연금을 받아서 일정 금액이 통장에 입금이 되니까 앞으로 생활비는 더 이상 주지 않아도 돼. 인생이 즐거워지죠. 선순환이 반복되는 겁니다. 안녕하세요. 연금닥터 김용택입니다. 많은 분들이 주택연금들 신청하고 계시고 또는 주저하고 계시는 분들도 있는데요. 오늘은 이러한 비유를 통해서 주택연금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30년 뒤 자녀들에게 집을 남겨줄까? 집은 남겨주지 않아도 되는데 30년간 자녀들, 그러니까 손주들에게 용돈 주는 할머니로 기억에 남을 것인가 하는 이야기들을 좀 해볼까 합니다. 어느 할머니의 이야기인데요. 70세의 남편을 잃은 할머니가 고민에 빠졌습니다. 같이 살 때는 남편하고 서로 의지하면서 계속해서 이렇게 알콩달콩 살고 있었고, 남편분의 국민연금도 있었으니까 그걸로 어느 정도 생계가 유지가 됐었던 거죠. 근데 남편이 돌아가시고 나니까 소득이란 건 오로지 이것밖에 없는데 생활이 빠듯하고 몸이 무거워졌고 몸도 아프고 하니까 일을 하기도 힘들고 이렇게 된 상황인 거죠. 친구들을 만나도 맨날 부담스러운 거예요. 얘가 한번 사면 나도 한번 사야 되는데 라는 부담감 때문에 친구들이 어딜 놀러 가자, 뭐 만나자, 밥 먹자 하는 이야기가 불안할 수밖에 없고 꺼려지는 거예요. 나는 괜찮아, 다음에 할게, 이렇게 되는 거죠. 이런 삶을 꿈꾸십니까? 이 노후생활자의 고민은 어떤 것이냐면, 예전부터 우리나라는 부동산 중심의 자산 형성이 많이 되어 왔고 부동산 가격이 또 많이 상승을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 맹신할 수밖에 없었는데, 또 이거로 부를 축적해온 우리 부모님 세대들은 사실 이 집에 대한 신념 같은 게 있기 때문에 자식들에게도 물려주고 가야 된다는 생각이 누구나 있으신 것 같아요. 근데 그러면 내가 앞으로 살아가야 될 생활에는 분명히 부족한 건 맞으니까 계속해서 자식들에게 손을 벌려야 되는 그런 거죠. 내가 주택연금이라는 제도는 알고 있지만 이 주택연금을 가입하려고 하면 최대 걸림돌은 자식들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부모님의 마음이 그러실 수밖에 없죠. 그렇더라도 만약에 이 영상을 보시고 나서 마음이 먹어진다면 자녀들하고 충분히 의논을 해서 집으로 연금을 받아서 편안하게 좀 생활을 하고 싶다. 소득에 대한, 그러니까 돈에 대한, 인컴에 대한 고민을 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거죠. 매월 일정 금액이 통장에 입금이 되니까 30년 동안 앞으로 생활비는 더 이상 주지 않아도 돼. 대신 이걸로 내가 알아서 쓸게. 그렇지만 이 집의 가액에 대한 것들을 쓰고는 갈 텐데 쓰다가 다 쓰지 못하고 먼저 죽는다면 이 집에 대한 건 너희들이 가져도 된다 라고 합의점이 도출이 된 거죠. 고민 해결이 어느 정도 되셨을까요? 근데 마음의 여유가 생기고 외출도 잦아지고 친구들하고 만남도 자연스러워지는 거죠. 그리고 그 친구들하고 만나서 매일같이 웃고 즐기고 하니까 생활이 너무 재밌어졌어. 생활이 재밌으니까 자꾸 더 건강하게 오래 살고 싶어진다는 거죠. 오래 살고 싶으시니까 운동도 열심히 하시고, 이렇게 운동도 열심히 하다 보니까 소일거리도 또 생겼어. 그래서 이 소일거리로 벌이도 돼. 인생이 즐거워지죠. 선순환이 반복되는 겁니다. 만약에 돈이 없었어 봐. 돈이 없는데 한숨만 푹 쉬고 앉아 있었다가 오늘은 또 못 나가는데 오늘 한 끼는 좀 저렴한 걸로 먹어야 되나? 우리 애들 또 놀러 오면 어떡하지? 애들 놀러 오면 손주들 용돈 줄 수도 없는데 아이고, 한숨 쉬어. 이러다 보면 사람들이 점점 늙어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일찍 죽을 수도 있는 거고. 그런데 좋은 일만 생겨. 내가 친구들 만나서 하하호 즐기는 사이에 스마일, 그러니까 웃으면 행복이 와요. 행복이 자꾸 오고 친구들 만날수록 내가 한 번 더 사줄 수도 있는 거고, 내가 좀 사주니까 친구들도 나를 좋아해. 자꾸 선순환이 일어나죠. 아이들이 집에 와도 손주들에게 내가 용돈을 줄 수 있어. 그럼 아이들이 자주 와도 용돈을 줄 수 있어. 그럼 이 선순환이 반복되면서 행복한 생활을 할 수 있고, 그것이 곧 건강과도 직결될 수 있는 이런 문제입니다. 자, 제목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30년 동안 살다가 집 한 채 물려주고 가실래요? 그리고 그 사이에는 용돈도 받아야 되실 수도 있어요. 자녀들에게 약간 비굴하게 손을 벌려야 될 수도 있는 거죠. 근데 반면에 30년 동안 친구들하고 즐겁게 만나고 즐기면서 먹고 싶은 것도 먹고 여행도 다니시고, 그리고 손주들이 오면 용돈도 주는 행복한 생활을 하실래요? 이 두 가지의 갈림길에서 어떤 걸 선택하시겠습니까? 30년 동안 손주들 용돈 주는 할머니로 탈바꿈 해보시길 바랍니다.
어떤 모습을 원하시는지는 여러분들께서 직접 보시면 아실 겁니다. 주택연금 현황은 평균 연령이 한 72세 정도 되시고요. 평균 월 지급금이 100만 원 정도 되십니다. 그러니까 1억당 70세에 30만 원 정도 받으시는 거니까요. 100만 원 정도 받으려면 한 3억에서 3억 5천, 4억 정도 가까이 되겠네요. 3, 42 정도 되니까. 평균 주택 가격이 3억 4,500만 원, 평균 월 지급금이 112만 원. 이 정도 되니까 수도권에서 좀 가격이 나가는, 요즘에 좀 주택 가격이 하락을 하잖아요. 이제 하락이 좀 어느 정도 시작이 됐는데요. 지금 어느 정도 정점이라고 생각하신다면 이 집에서 주택연금을 발생시키신다면 뭐 200만 원이 되실 수도 있는 거고, 소득이 계속해서 발생하면 나의 생활은 훨씬 더 윤택한 삶이 될 것이고 자식들과의 관계도 훨씬 더 좋아질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국민연금뿐만이 아니라 주택연금, 기초연금 모든 것들을 다 해서 연금은 나에게 엄청나게 소중한 존재라는 것을 생각하시고요. 스스로의 연금을 준비하시고, 유족연금이 답은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부족하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주택연금도 실행을 하셔야지 받으실 수 있는 거고, 만약에 은퇴생활 전이신 분이라면 자기의 개인연금들이라든지 은퇴를 위한 준비들을 미리미리 해 놓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러한 고민들을 해결하는 키워드를 누구와 같이 고민하시면 좋으냐? 이 연금닥터와 같이 고민하시면 상당히 좋겠습니다. 0456, 1600-0456, 4560대의 연금에 대한 고민을 해결해드리는 전화번호 1600-0456으로 전화 주셔서 국민연금, 기초연금, 주택연금, 그리고 퇴직연금, 개인연금까지 해가지고 내 연금을 준비할 수 있는 효율적인 방안들에 대해서 같이 상담하고 의논하셔서 어느 정도 결정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연금에 대한 고민 누구에게? 연금닥터에게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루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